안녕하세요. 빌라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저렴한 신축 복층 빌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입니다. 여기는 기준층도 그렇고 복층도 그렇고 기존에 몇 차례 분양가를 내렸던 단지인데요. 그래서 복층 세대가 기존에도 꽤 많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층 세대만 또 한 차례 분양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층과 가격 차이가 불과 2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매우 저렴한 복층 빌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담보대출만으로 생초 기준 1,000만 원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준층과 복층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기준층과 복층이 불과 2천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요. 복층 공간 활용과 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까지 생각해보면 기준층보다는 복층이 조금 더 가성비적인 면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럼 오늘 이 집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복층세대 외관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옆, 앞,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해갖고 모두 외부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네,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면 CCTV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는 반층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4층 복층세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현관 전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우측 벽은 편백나무 마감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3칸입니다. 가운데는 전신골 달려 있고 하단 띄움에 풋등. 일반적인 요즘 많이 하는 그런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중문이고요. 중문 왼쪽이 신발장에 약간 막혀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조를 먼저 보자면요. 입구 우측으로 중간방, 공용욕실, 안방 이렇게 있고요. 좌측으로 작은 방, 거실, 주방 이렇게 있는 LDK 구조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저 정면 쪽 우측에 있습니다. 그럼 거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다이닝 공간이 같이 있는 LDK 구조고요. 이 거실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폭, 여기가 485, 그리고 여기서 길이가 375 정도 되니까 거실 사이즈는 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LDK 구조의 장점이죠. 천정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메인 등은 없고요. 매립등 그리고 간접등 달려 있는데요. 이 간접등 같은 경우에는 전구색, 그리고 매립등 같은 경우에는 주광색, 전구색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저 앞쪽이 이제 메인 창입니다. 메인 창은 KCC 제품 샤시 이중창호 사용했고요. 저기 향이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휴전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트월이죠. 아트월은 양 옆으로는 템바보드 마감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폴리싱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월패드 코쿰 제품이고, 그리고 저기 온도 조절기도 보이네요. 이쪽에서 반대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 여기서부터 저 맞은편까지 한 4m8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주방 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LDK 구조가 거실 그리고 주방의 개방감이 좋은 게 장점인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주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소파 자리 이 뒤쪽으로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일랜드 조리대 옆으로 4인용 식탁을 옆으로 연장해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간접등, 그리고 식탁등, 그리고 저 주광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레일등 형태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탁은 이쪽으로 4인용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상부장 같은 경우는 기역자 형태인데요. 상하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잘 쓰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밑에 쪽에는 자주 쓰시는 거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하부장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밥솥자리 있고, 여기 식기세척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쿠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옆으로
속 깊은 사각 싱크볼, 요 백조 제품이고 환기창입니다. 그리고 쿡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구 하이라이트입니다. 위쪽에는 후드는 메리평이에요. 나머지 전자 제품들은 요쪽 그리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냉장고 자리입니다. 원래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 냉장고장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을 여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메인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 요 문 옆쪽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나머지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다용도실 문을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으로 붙여서 두시면 그렇게 딱 2대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김치냉장고를 저 안쪽으로 두셔도 되겠죠. 여기 다용도실은 아래쪽에 이렇게 하단에 수전도 있고 세탁기 수전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이고 벽면은 탄성 코트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창은 정면으로 있고요. 사이즈는 넓지 않아요. 그리고 보일러는 나비엔 가스 보일러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도 넓고 냉장고 자리도 따로 있었지만 복층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이 좀 모양이 안 좋아졌네요. 다음 안방입니다. 우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조금 더 넓은데요. 한 370 정도 되고요. 깊이가 한 340 정도 되니까 뭐 안방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메인등만 달려 있고요. 바닥 강마루 그리고 벽들은 실크 벽지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은 저 정면 쪽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이렇게 한 대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 앞에는 이렇게 선반 형태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은 문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가면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창은 열리지 않는 방범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여기가 이제 화장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창은 환기창이고요. 이 우측으로 보시면은 화장대 그리고 거울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옆쪽으로 해갖고 만약에 화장대를 좀 좁게 쓰셔도 된다 하시면 스타일러 같은 거 정도 하나는 옆으로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봤고요. 지금 안방을 봤는데 왜 안방에 욕실이 없냐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문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뭐 샤워 공간 따로 있어서 널찍합니다. 먼저 입구 아래쪽부터 보면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위쪽에 수납장 거울 이렇게 따로 달려 있고요. 샤워 공간 따로 있습니다. 레인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고요. 또 샤워 파티션도 없어요. 하지만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서 샤워는 따로 하실 수 있다. 그래도 좁은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보셨고요. 다시 입구 쪽으로 오면은요, 여기 좌측 여기가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앞쪽으로 길게 있습니다. 벽들은 폴리싱 타일 화이트 톤 되어 있고요. 입구 쪽 아래쪽부터 보시면 비데 그리고 세면대 위쪽에 수납장 거울 여기도 따로 달려 있고요. 안쪽에 여기도 샤워기가 되어 있지만 안방 욕실처럼 레인 샤워기도 아니고 샤워 파티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 방이 중간방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에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이 폭이 283 그리고 길이가 338이니까 사이즈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메인 주광등이 달려 있고 여기는 주광색 그리고 정색 이렇게 섞여 있네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이 벽들은 시크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은 정면으로 있고요. 이 방이 중간방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이제 마지막 보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방이 가장 작은 방이고요. 여기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좌측입니다.
여기 폭이 263 그리고 길이가 338이니까 좀 전에 보셨던 중건방보다 이 폭만 한 15cm 정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메인 등 사용했고 강마루에 시크 벽지 있습니다. 창은 거실과 같은 남 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이 작은 방도 사이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이고요. 이제 나와서 복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인데요. 아까 보셨었죠? 이쪽에 복층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너무 여기다가 냉장고를 2대를 놓으시면 복층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측으로 메인 냉장고를 두시고 이쪽은 이제 통해서 복층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다 그렇지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단 밑을 활용해서 창고 활용 가능하고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복층은 이 거실 공간이 가장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끝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곳 한 2m 정도 되고요. 입구 쪽에서는 살짝 기울고 있고 가운데 쪽은 또 평탄하게 돼 있죠. 길이가 11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폭이 한 5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부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시크 벽지를 사용했지만 바닥은 그냥 장판입니다. 전등 같은 경우는 주광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군데군데 달려 있고 이쪽에 높은 쪽에 창이 길게 나 있고요. 이 반대편에 테라스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둘 다 열어놓으면 환풍은 되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우측으로도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기울어서 뭐 끝쪽까지 사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친구가 가장 좋은 곳은 여기에요. 이 부분이 가장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즈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렇게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겠죠. 또 창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층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복층은 아니다. 별로 그렇게 잘 이쁘지 않게 나온 복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워낙 저렴하고요. 기준층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 저렴한 복층 찾는 분들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테라스를 보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앞쪽으로 330 그리고 길이가 660 정도 되니까 테라스 사이즈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서 관리하시기 좋고 난간은 강화 유리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테라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등은 좌우로 달려 있고요. 이 아래쪽에 수전 있고요. 이쪽에는 전기 코드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라스에서 보는 이 풍경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숲세권 위치이기 때문에요. 테라스에서 보는 풍경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위치한 신축 복층 빌라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복층 구조가 별로다라고 하실 분들 뭐 계실 텐데요. 그래도 여기가 기준층하고 2천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복층 공간 활용 그리고 또 테라스 활용까지 생각하시면 복층과 기준층 차이가 정말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